잘 돼야 본전이고 잘못되면 두고두고 평생 원망을 듣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가난해지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장의 폭락론자 혹은 비관론자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always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두려움과 공포는 잘 팔리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두려움과 공포를 팔아 관심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득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가진 자를 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껏해야 잠시 기분만 좋아질 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삶의 사계절이 있듯이 경제에도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언제나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순환하죠. 누군가 경기 변동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라고 권한다면 새겨들을 만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시계처럼 항상 폭락이나 폭등 한쪽으로 치우쳐서 외치시는 전문가들은 무조건 경계하셔야 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수익형 부동산을 주제로 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어떤가요? 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강사분은 당분간 아파트가 대세 하락을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상가, 신축빌라, 지식산업센터, 상가주택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개인적으로 이분 영상을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오직 위에 언급드린 영상 한 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첫째,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일전에 좋은 오피스텔 고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오피스텔을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들을 전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자료 중에 이 강사분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태도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네요. 오피스텔로 크게 수익 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손실 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약간은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이 제시한 오피스텔 투자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강사분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년 정도 보유하면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가정을 하고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부터 부자가 될 사람과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이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망하는구나, 6년차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겠구나 라는 개념을 머리에 입력하신 분이라면 쭉 가난하게 살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임대 수익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면 수익률이 유지되거나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하여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곳을 골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률 곡선이 A가 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최소한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 B 정도는 되어야겠네요. 자연과학의 법칙도 아닌데 수익률 곡선을 C 한 가지로만 일반화하는 것은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투자는 내재 가치가 높은 상품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즉 A나 B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투자인 거죠. 무조건 C라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투자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금 보유 말고는 대안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가끔 수익률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수익률이야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투자의 3요소 중 안정성과 황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안정성과 황금성이 받쳐주는 조건이라면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는 수익률 5% 정도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강사분이 제시한 오피스텔의 수익률 하락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과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절대 오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근거는 참일까요? 우선 건물의 노후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노후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세대수가 많은 곳은 관리 인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게 잘 관리됩니다. 내부 마감의 노후화 정도 또한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사분은 젊은 사람들이 험하게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또 자주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같은 조건이면 성인 1인 가구가 사는 오피스텔의 노후가 빠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3인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노후가 빠를까요? 아마도 강사분은 개인이나 중소건설사가 날림으로 지은 소규모 오피스텔이 빠르게 노후되는 것을 보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와 비교할 거라면 대형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오피스텔을 비교해야죠. 왜 브랜드 아파트와 빌라보다 못한 동네 오피스텔을 비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피스텔이라고 아파트보다 더 노후화가 빠르게 일어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공급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요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편협한 생각입니다. 먼저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없다면 공급이 제한적인 곳을 잘 선택해서 투자해야겠네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입지 그 하나로 귀결됩니다. 서울 지역의 역세권 핵심적인 위치에 오피스텔을 매수했다면 신규 공급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더 나쁜 위치에 공급될 테니까요. 그럼 기존 입지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서 오히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입지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새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같은 가격에 분양될까요? 땅값도 오르고 자재비, 인건비 등 어느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구축의 경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춰가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진 않아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인 2006년 초에 실거주했던 공덕역 인근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당시에도 공덕역 일대에는 오피스텔이 꽤 있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로변을 따라 빽빽하게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입주했던 마포 현대하이엘이라는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선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것은 무척 비싸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싼 가격이었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절대 싸지 않았어요. 분양 면적 18평을 기준으로 1억 3천만원 정도 했고 월세는 대략 5, 60만원 선이었습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 강사분의 말에 따르면 가격이 확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오히려 많이 올라 있네요. 준공된 지 10년도 넘은 오피스텔이지만 매매가는 꾸준히 올라 평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억 3천만원 이하에 분양되었던 것이 지금은 평균 2억 4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세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만큼 극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략 매매 가격은 80% 정도 올랐고 월세는 30-40%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시세 상승에 비해 월세는 덜 오른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상품의 수익률 자체가 하향 조정된 것이죠. 2006년 초 제가 여기 입주할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금 포기하겠다고 그냥 가져가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빼주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서로 못 팔아서 안달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2006년 초만 해도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안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월세 조금 받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3천만 원 투자에 집이 3채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여러 채 사놓고 입주 전에 전매하면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겼던 거죠. 자신 있게 팔아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두로 책임지고 팔아준다는 말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냐고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매매가 아닌 전세로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친구분이 빌라와 오피스텔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는 것도 많고 남에게 훈수 두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 믿고 너무 쉽게 타인에게 훈수를 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본전이고 잘못되면 두고두고 평생 원망을 듣기 때문이죠. 제가 한동안 어머니 친구분을 많이 원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상가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나머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